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남 플랜티학원 GRE 메타인지반을 맡고 있는 강상학입니다. 예, 제 메타인지반에서는요, GRE 버벌하고 GRE 라이팅 실전반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고요. 메타인지라는 뜻은 메타인지의 메타가 위라는 뜻이에요. 예,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보다 위에 있다는 뜻인데 인지는 관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는 통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관찰, 인지 이것은 보이는 걸 보는 거고요. 메타인지, 통찰은 보이지 않는 걸 이제 보는 걸 말하는데 저희 반에서는 버벌하고 라이팅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리딩에서 한두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상하는 걸 가리키고요. 라이팅에서는 이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토픽 센텐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, 그래서 토픽 센텐스에 얼마만큼 중요한 정보를 줄 건지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반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. 네, 제 메타인지반을 수강하려고 하는 학생들은요, 첫째로 기본반을 수강하고 토플 리딩에서 25점 이상 받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 좋고요. 또 한 가지 경우는 독학을 했다면 2개월 동안은 단어와 생컴 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토플 리딩 실력이 25점 이상은 돼야 제 수업을 들으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리딩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본문 내용 읽는 방법이고, 두 번째는 문제 푸는 방법인데, 첫째 본문 내용 읽는 방법은 각 단락에서 첫 세 문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. 특히 세 문장 중에서도 주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주제 문장 중에서도 동사 이후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핵심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거죠. 그 예측이 바로 메타인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푸는 방법인데, 문제 푸는 방법은 9가지 공식으로 정리를 했고요. 예, 9가지 공식의 내용은, 주된 내용은 이런 문제 유형은 본문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는 걸 찾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주제 문제, 추론 문제,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문제는 토픽 센텐스를 보면 대략 알 수 있거든요. According to passage 문제는 단락의 중간을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.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보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. 보기 분석은 이게 왜 맞는지, 왜 틀리는지 하는 걸 전부 검토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. 제 수업은 바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제 생컴 수업은 13가지 공식, 이분법, 속어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그 세 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시그널 워드 확인, 즉 although냐, because인지 계열이냐 하는 거 확인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핵심 단어 확인하는 거고요. 핵심 단어는 동사 이후에 나오게 돼요. 그래서 핵심 단어 확인. 세 번째는 명사가 그 2개의 절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명사들은 다른 절의 명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, 같은 쪽이냐 반대쪽이냐고 확인하면 되고요. 네 번째는 빈칸에 알맞은 단어가 요구되는데 그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그 다른 절에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를 보면 됩니다.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13가지 공식, 이분법, 속어법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. 네, 제 이슈 수업에서는 10가지 공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10가지 공식의 핵심은요, 오프 토픽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. 그 오프 토픽을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어진 그 문제를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출제됐던 이슈 토픽인데 우리말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었죠.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영웅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문제에서 중요한 건 더 이상
간주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.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았다. 이걸 인과관계로 파악하면요, 더 이상 간주될 수 없다라는 건 결과에 해당됩니다. 왜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될 수 없느냐 이유를 따져야 되는데, 그 이유는 현대에 와서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고,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이 폭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될 수 없다는 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그 매스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은 영웅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에 찬성을 하면 어그리로 가면 되고, 그렇지 않다.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숨겨진 영웅들, 언성 히어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쪽으로 가면 반대하면 되겠습니다. 제 수업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제 아규먼트 수업에서는요, 4가지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답할 거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4가지 유형이란 오류 찾기, 증거 찾기, 그 다음에 질문 찾기, 대안적 설명 찾기, 이 4가지가 있는데, 그 4가지 그 유형에 맞춰서 답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전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전제와 관련해서 10가지 공식을 만들었고요. 10가지 공식의 대표적인 경우가 두 지역의 비교입니다. 두 지역이나 두 학교, 두 학생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데,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서 생선을 많이 먹고 감기에 안 걸렸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다면,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생선을 많이 먹자, 그러면 감기 덜 걸리니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, 거기에 전제는 두 지역이, 그쪽 지역과 우리 지역이 똑같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,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류이고요. 또 똑같다는 증거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증거 찾기이고요. 또 어떤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찾아내는 게 질문 찾기이고, 그거 외에 딴 요소로 인해서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안적 설명이기 때문에 전제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, 그래서 그 전제 찾는 10가지 공식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